안녕하세요. 오늘은 반도체 공정, 장비, 플라즈마를 공부하려고 할 때 교재나 레포트를 찾아보면 90% 이상의 자료에서 먼저 진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플라즈마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자료를 쳐다보다가 진공에 대한 이야기만 보다가 책을 맨날 덮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이런 책을 집필하시거나 설명하시는 교수님 혹은 전문가분들이 이 진공부터 시작을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죠. 그래서 오늘은 유명 교재들이 왜 진공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우선 진공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. 살포시 뭐 다 아는 얘기니까는 요거는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. 뭐 진공, 그리고 단어만 볼게요. 뭐 그리스어로부터 유래가 됐대요.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분자 밀도가 뭐 요 정도 되는 대기압보다 낮으면 다 진공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. 그리고 토리첼리라는 단어도 나오고요. 이 토리첼리의 실험은 이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토리첼리가 수은주로다가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거는 물로 할 수 없어서 수은으로 한 것 같아요. 그 이유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. 우선은 수은을 가득 채운 용기에다가 이 실험관을 이제 옆으로 누이는 거죠.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수은을 꽉 채우고 얘를 이제 위로 들어 올려서 90도로 딱 세웠을 때 수은이 어느 정도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, 요때 떨어질 때 요게 떨어지고 나면 요 빈 공간이 남겠죠. 요 공간을 이제 우리가 진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추후에 진공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했겠죠. 그리고 나서 요거를 진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요게 높이가 76cm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76cm라는 말은 뭐냐면, 여기가 진공이니까 여기 진공의 압력과 요 진공 요 빈 공간의 압력과 그 다음에 여기는 대기압이죠. 대기압의 압력 차이가, 여기에서 발생하는 요 차이가 바로 수은을 76cm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요 길이 단위로 정의를 한 것 같아요. 압력이라는 거를. 그래서 보면 뭐 이제 일반적인 서적에서 보면은 이제 대기압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요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76cm만큼 수은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은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물로 실험을 해도 되는데, 일반적으로 물이 더 많으니까 물로 실험을 해도 되는데, 물로 실험을 못하는 이유는 수은은 이제 무거우니까 수은으로 실험을 한 건데, 물로 실험을 하게 되면 물은 이 시험관의 높이가 한 10m가 넘어야지 요러한 현상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물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. 시험관이 많이 커져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수은을 기준으로 삼아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은 이제 진공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파워 테스트를 진행한 실험인데, 이 마그데부르크 방구 실험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.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상식 퀴즈 같은 데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. 요 상식선에서. 그래서 요 단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마그데부르크. 어쨌든 이 케리케라는 사람이 독일의 마그데부르크라는 지역의 시장이었다고 해요. 시장이었는데 그때게 이제 그 케리케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펌프를 만들었는데 그 펌프의 성능 실험을 위해서 요런 실험을 진행했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방구에 이제 반원의 고무로 된 방구에 이제 양쪽에 펌핑을 하고, 자기가 만든 펌프로 펌핑을 하고, 그 다음에 양쪽에 말을 이제 18마리씩, 총 16마리죠. 총 16마리를 가지고서 양쪽에 당겼더니 이게 이제 당기는데 엄청 분리하는데 힘이 들었다. 그리고 떨어질 때 엄청난 굉음이 나더라.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, 진공이라는 게, 압력이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실험을 했었던 이야기로 이제 유명하죠. 그래서 우리는 뭐 요 정도 단어 정도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진공 기술 발전의 이제 히스토리를 한번 슬며시만 볼게요. 1963년부터 시작을 했나 봐요. 우선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이제 대기압을 정의를 한 거죠. 이제 수은을 76cm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압력을 이제 대기압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대기압의 정의가 이제 이때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대기압도 변하네.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점점 변하네.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낮아지네. 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제 파스칼인가 봐요. 그 다음에 이제 케리케라는 사람이 진공 이 압력이라는 거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까 전에 이제
마그데부르크 방구 실험을 통해서 이제 실감을 할 수 있게 실험을 해줬던 사람인 거죠. 그 이후로도 뭐 베르누이 그리고 맥로우드 그다음에 피라니 뭐 이런 피라니 게이지, 분자 펌프, 부스터 펌프, 이온 펌프, 터보 펌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쭉 개발이 되어 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서는 다음에 더 시간이 되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. 우선은 뭐 이런 식으로 됐나 보다 정도, 이제 시작이 이런 시작이었나 보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 볼게요. 그다음에 진공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, 보통 진공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압력이라는 거에 대한 거에서부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맨날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,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공식을 몰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, 요 단어들은 가끔 가다가 이제 보고서를 조금 뭐 보고서나 어떤 자료를 낼 때 조금 학술적인 느낌이 들게 만들 때 보통 요런 단어들을 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보일의 법칙.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.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. 뭐 세게 누르면 볼륨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니까요. 압력 차이가 많이 나면 볼륨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이죠. 그 다음에 이 샤를의 법칙. 샤를의 법칙은 온도가 압력과 볼륨과 온도는 비례한다. 다시 말해서 온도를 올리면 볼륨이 늘어난다라는 거죠.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온도를 올리면 볼륨이 증가를 한다. 동일 기압이라면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샤를의 법칙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아보가드로의 수는 이제 동일한 최적 압력, 온도에서는 항상 같은 수의 기체 분자가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상기체 방정식, 이거 이제 많이 다루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. 그래서 보면 앞에 나오는 세 가지의 이제 법칙과 이론들을 이제 한 번에 통합해서 방정식화 해 놓은 거죠. 그래서 보면 여기 nr이라고 적혀 있는 건 기체 수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t는 온도고, 요 p는 압력이고, v는 볼륨이고,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의를 조금 개념적인 이해를 한번 해보면, 이런 용기가 있을 때 안에 기체들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기체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이 벽을 때릴 텐데, 이 벽과 충돌을 할 텐데, 이 벽의 충돌 빈도가 곧 압력이다라는 이야기죠. 그리고 이 바깥에서 충돌하는 바깥에 있는 분자들이 여기 있는 벽에 충돌하는 빈도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용기 내부에 있는 분자들이 이 벽에 충돌하는 빈도, 요 차이가 바로 이제 압력 차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는 넘어가 볼게요. 그리고 이 압력 차이가 많이 존재하면 압력 차이가 이제 많이 난다라고 보는 거죠. 근데 우리가 대기압을 기준으로 보통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압력 차가 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안의 압력이 낮다, 높다 정도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.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였고, 그러면 진공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, 반도체 플라즈마 장비에서 진공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, 그리고 또 그런 진공부터 다루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우선은 진공을 사용하는 이유는, 플라즈마 장비에서 진공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제가 느꼈을 때는 첫 번째는 플라즈마 형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진공을 쓰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물을 제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진공을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플라즈마 형성에 유리하다라는 얘기는 이 민프리 때문에 플라즈마 형성에 유리하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높으면 안에 있는 전자를 가속시켜서 충돌을 했을 때 너무 가속 거리가 짧다 보니까 충돌이 세게 못 일어나고, 또 충돌 빈도가 너무 높고 하다 보니까 또 충돌을 세게 못 시키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 형성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거고, 그 다음에 또 압력이 너무 낮으면 안에 분자 수가 너무 적어서 얘가 충돌을 해야지 되는데 이 충돌할 가능성이 떨어지더라. 그래서 오히려 플라즈마 형성하기가 어렵더라. 지금 이야기인 거죠. 그래서 적정한 압력대에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형성을 해야지 되더라. 그래서 그 밀도를 컨트롤하는 바로 기준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압력이다라는 거죠. 그 밀도, 이 안에 있는 분자 밀도를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하는 게 바로 압력을 조절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안에서 보통은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물 제거에 이제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죠.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, 안에 아무것도 기체 분자를 다 풀 펌핑해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가스만 집어넣어서 순도 높은 막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
진공을 쓴다.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반도체 장비에서는 진공을 사용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교재나 자료가 플라즈마를 설명할 때 진공부터 설명하는 이유가 이 림프리 패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함이고, 즉 기체의 밀도에 따라서 운동한 입자가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, 이 충돌 빈도, 그리고 충돌 빈도가 곧 압력이고 플라즈마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가속거리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진공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